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지금 절대 사지 마세요. 이 가격에 쓸어 담으세요입니다. 삼성전자를 우리가 사야 되는, 그리고 안 사면 후회하는 가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가격부터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데 어떤 가격인지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10만 명 구독자 기념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나는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절대 사지 마세요. 이 가격에 쓸어 담으세요입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최근 2분기 실적을 이제 제대로 발표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건 잠정 실적이고,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든 걸 공개를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 매출이 74조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오는 31일 경영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설명을 하는 장소죠. 하반기 전략은 삼성전자의 수익 증가 규모뿐 아니라 구겨진 체면 회복 시점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거죠. 어디서 구겨졌습니까? 예, 메모리 반도체에서 구겨졌죠.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한테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삼성전자 맞느냐? 그럼 어떻게 이길 거야? 라는 전략을 공개를 하는 거죠. 시장의 관심이 HBM3E에 몰려있는 만큼 삼성은 이번 설명회에서 차세대 HBM 로드맵 및 생산 전략을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HBM으로 어떻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이길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HBM3E가 전체 HBM 출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4분기부터 고객향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당연히 HBM에 대한 계획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오른다는 거야? 아니면 못 간다는 거야? 뭐 HBM 설명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라고 궁금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당장 삼성전자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흐름에 거쳐서 현재까지 왔는가를 알아야 앞으로 더 갈 수 있겠구나, 못 가겠구나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면 삼성전자의 방향성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입니다. DX 부분이 있고요.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등등 요인 DX라고 하고요. DS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SDC, 이 OLED 패널, 그 다음에 이 하만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DS 부분, DX 부분 해서 이 네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55기 말고 54기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매출액 자체가 DX 부분이 한 2 정도, 이게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한 뭐 0.3 정도, 0.1 정도 해서 이렇게 매출 규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55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부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54기 기준으로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올해 1분기입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상 30% 이상 반도체 사업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매출 규모가 적지 않은 상태인데,
반도체 매출 중에서 디램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약 40%, 그러니까 약간 절반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뜻은 DS 매출을 상승시키고 하락시키는 게 결국엔 디램과 낸드 플래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램이나 낸드가 잘 되면 매출이 올라가고 안 되면 하락하고 적자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언제? 2022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2022년도에 급격하게 하락하고 급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빠지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시작되는 거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2022년 3분기 디램 매출액이 9조 9,17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33%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디램에 대한 매출액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계 디램 시황이 2008년 이후 가장 깊은 침체기를 맞이하면서 삼성의 디램 사업도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당시에 디램 가격이 미친 듯이 내려왔습니다. 그대가 올해라는 게 그 당시 2022년도죠. 2022년부터 시작된 재고 조정 기간은 내년,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므로 지속적인 이익 압박을 경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까지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2022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SK하이닉스의 매출도 25.2% 감소를 하고 그래서 약 52억 4,200만 달러를 했지만 삼성전자가 주춤하는 동안에 점유율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디램 가격 하락으로 2022년도에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22년도에 힘들었냐라고 한다면 바로 디램 세대의 교체가 지연됐다라는 거죠. 그게 뭔 소리냐? DDR4는 2013년에 출시된 제품으로 사실 뭐 이때만 해도 9년 이상 지난 좀 오래된 제품이죠. DDR5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는 2배 이상 느리고 전력 효율성은 30%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DDR4에서 DDR5로 이제는 넘어가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4세대에서 5세대로 이제는 속도도 빠르고 전력 효율성도 좋은 곳으로 가야 됐는데 디램 시장에서 DDR5 출하량 비중은 2022년 0.1%에서 2022년 4.7%, 20% 급증해 2025년에는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디램이 DDR4에서 5로 넘어가면서 쭉쭉 앞으로 뭐 5배, 6배, 10배 이상 성장할 전망을 보였다라는 거죠. DDR5로 교체만 되면 성장률이 뭐 많게는 단 3년, 4년 사이에 10배까지도 성장하겠구나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DDR4에서 DDR5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 교체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DDR4보다 훨씬 좋으니까 우리 DDR5 쓰자 하면서 디램을 많이들 바꿨을 거고 공급에 대한 제약,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원하니까 공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고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느냐. 가격 프리미엄이 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그래서 디램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상당히 기대감이 컸습니다. 근데 언제 인텔의 DDR5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가 지속적으로 연기되면서 디램 시장이 급속 냉각이 됩니다. DDR5로 넘어가야 되는데 DDR5를 받아주는 CPU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중앙 처리 장치, 바로 CPU는 이 메모리의 버전과 CPU의 버전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 버전만 너무 잘 나가도 안 되고 CPU 버전만 너무 잘 나가도 안 돼요. 이게 서로 버전이 맞아야 실행이 되는 건데 DDR5 서버용을 따라갈 수 있는 CPU가 출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DDR5를 쓰려고 해도 못 샀다는 거예요. 왜? CPU가 안 나와서. 그럼 교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좀만 기다려보자 한 거죠. 그러니까 DDR4도 안 사고 왜 안 삽니까?
곧 DDR5 나오는데 쓸 수 있는데 왜 DDR4를 사냐? 그럼 DDR4도 안 사고 그럼 DDR5를 삽니까? 아니죠. 당장 못 쓰는데 좀 기다렸다 사자 하면서 D램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한 거죠. 아니 얼마나 지속적으로 연기됐길래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D램의 DDR5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DR은 D램 규격으로 뒤에 붙는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이 높아집니다. DDR3, 4, 5 간단하죠. 그래서 21년까지 범용으로 쓰이던 DDR4 D램은 2013년에 출시된 제품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력 효율 속도가 느리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21년까지 범용으로 쓰이다가 이제 22년도에는 DDR5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였다는 거죠. 서버 시장 고성능, 고용량, 저전력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4세대 D램 수요는 폭증하고 서버용 DDR5 D램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했더라. 근데 DDR 버전에 맞는 CPU가 출시돼야 D램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사파이어 래피즈였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미뤄졌느냐?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입니다. 인텔은 2021년 말 공개를 원래 하기로 했습니다. 뭐를? 사파이어 래피즈를. 아, 그럼 2021년 말에 공개가 되겠구나. 왜? DDR4에서 바로 5로 넘어갈 준비를 했던 거죠, 사람들이. 근데 22년 2월로 밀어버립니다. 22년 2월에 우리가 공개할게. 그래도 뭐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잖아. 그래서 미룹니다. 뭐 그 정도 괜찮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교체 수요가 있던 거예요. 21년 말부터. 뭐 3개월만 기다렸다가 바꾸자. 그래서 22년 2월이 옵니다. 그래서 2월 공식 출시하기로 했던 사파이어 래피즈를 다시 3분기로 밀어버립니다. 야 미안 지금 힘들고 좀만 미루자. 그래서 우리 한 8, 9월 아니면 빠르면 7, 8월에 우리가 출시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하면서 한 5개월에서 6개월을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개월 기다렸는데 또 5개월, 6개월 기다려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래 5개월, 6개월 내가 좀 더 기다려줄게. 지금 몇 년? 2021년 말부터 2022년 6월까지 지금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DDR4로 바꾸기엔 아깝고 5는 당장 사긴 그렇고 대기 그리고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의 대량 생산을 다시 22년 말까지 보냈다가 23년 상반기로 다시 연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3개월 대기, 그래서 5개월 대기, 다시 5개월에서 다시 3개월 대기 시켰다가 다시 몇 개월, 다시 3개월 대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총 몇 년? 최소 1년 이상을 대기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1년 한 3개월 정도 대기를 시키고 나서 최종적으로 4세대 D램을 지원하는 인텔의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가 23년 1월에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21년 말에 공개하기로 했던 DDR5 서버용 CPU가 23년 1월에 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루고 미루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DDR4를 사긴 그렇다고 5를 지금 사서 쓸 수는 없고 하니까 D램의 수요가 주춤 침체된 겁니다. 그러다 언제?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D램 수요가 폭증하죠. 왜? 이제는 써도 되니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재고도 감소하고 수요도 늘어나니까 D램 가격이 이제 찔끔찔끔 23년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찔끔찔끔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D램 가격 박살날 대로 박살났고 적자 날 대로 이미 적자 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게 23년이었어요. 그럼 뭐다? 적자지만 D램 가격이 상승할 만한 가능성은 23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사파이어 래피즈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당시에 HBM이라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면서 사실 기대감이 또는 수요가 폭증해 버렸다는 거죠. AI 반도체 투자 확대로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내년에는 HBM이 전체 D램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그 당시에 나왔다라는 거죠. 용량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에서 올해 5%로 상승하고 내년에는 10%를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뭔가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죠. 그래서 HBM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수요가 더 폭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HBM의 판매 단가는 DDR5의 약 5배에 달한다. AI 칩 기술과 결합해 D램 시장에서 HBM의 점유율을 크게 높일 것이다. 올해 HBM 수요 성장률은 200%에 육박하며 내년에는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HBM에 대한 수요가 늘고 24년, 25년 계속 늘 걸로 전망하면서 D램 내에서 HBM에 대한 성장이 가파르게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게 D램에 대한 감산도 진행하면서 가격 성장, 판매 성장, 수요 성장이 이뤄지면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23년도에 반등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2023년에 D램 저점 상승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점 상승이 시작되는 거지 사실 흑자가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흑자가 전환되려면 당연히 싸게 만든 D램들 적자 털어내고 비싼 D램들 팔기 시작해 흑자 전환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느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점점 본격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언제? 2023년도에 저가 D램들, 싼 D램들 다 털어내고 24년도 오면서 본격적인 성장이 만들어졌더라.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올해입니다. DDR5 16GB D램 현물 가격은 5.1달러로 연초 4.25달러 대비 17%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D램 가격은 지금 뭐 2배 이상 상승이 나온 상태고요. 이미 그러니까 올해만 17%고 작년 대비하면 말도 안 되게 올라올 겁니다. 왜? 사파이어 레피즈를 시작으로 HBM D램 수요 폭발하면서 작년에 저가 D램 털어내고 올해부터 본격 성장이 만들어졌더라. 지난해까지 D램 시장은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DDR5를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HBM 생산량 확대에 메모리 가격이 화끈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3 엔비디아 납품이 현실화될 경우 DDR5 단품 가격이 기존 예측보다 더 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최근 TSMC의 블랙웰 주문량을 기존 계획보다 25%가량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HBM이 들어갈 곳이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올해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어졌고 제일 중요한 게 작년에 적자 다 털어내고 계속 지금 보면은 저가 D램이 털리는 게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고 털고 털어서 올해부터 흑자를 돌리기 시작한 게 누구다? 삼성전자의 DS 반도체 부분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장은 언제? 올해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돈 벌기 시작한 게 올해다. 그러니까 돈 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더 성장이나 상승 전환이 돼도 되는 구간이다. 왜? 작년에 적자만 때리다가 드디어 올해 흑자 전환했습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분기부터 4억 9,900만 달러, 6억 달러, 12억 달러, 갑자기 50% 2배, 갑자기 2배씩 뛰죠. 3배 이렇게 뜁니다. 실적 성장하는 거 보면은 삼성전자 DS 부분과 이 엔비디아의 매출 영업이익 뛰는 게 말도 안 되는 규모로 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주가가 여기서 요만큼 뛸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 흑자를 유지하면서 실적이 몇 배? 열 몇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다? 이제 돈 벌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엔비디아 높으니까 삼성전자도 높아요 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우리는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실적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삼성전자는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 연기로 D램 세대 교체가 밀려서 D램 재고는 쌓이고 매출은 하락했고요. D램 가격 하락으로 DS 부분 최저 매출과 적자를 기록했으나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와 감산으로 디램 가격 상승 및 회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23년엔 적자였죠. 디램 세대 교체와 AI 붐, HBM 성장에 힘입어 디램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2024년에 드디어 흑자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성장한 AI 기업들과 달리 올해부터 DS 부분 흑자전환 시작, 삼성전자는 추가 성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21선 부근 매수 긍정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22년 동안에 재고 쌓이고 매출 안 나고 세대 교체를 못 하다가 23년 1월부터 세대 교체가 이제 사파이어 래피드 나오면서 시작은 했고 역시나 23년은 적자였습니다. 근데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과 성장으로 이제 디램이 팔린다는 성장으로 주가가 올랐고요. 실제 돈 벌기 시작한 구간은 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전고점도 못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매수는 얼마? 121선 부근입니다. 이 121선을 이탈하면은 또는 찍으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121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앞으로 추가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아까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혹시 뭐 무료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100% 무료로 가능하니까요.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나오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 당일 급등,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는 테마주 매매법 알려드리고 아까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자료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10만 명 특별 자료집 로봇 온디바이스 AI 월가들의 투자법 정리까지 총 100%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무료로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저희 리얼 추천주 30일, 29일, 26일, 25일 매일 올려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증시 올려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올려드리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니까 꼭 모두 얻어가시고요.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10만 명에서 이제 20만 명 달려갑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